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이죠. 앞부분 시를 우리가 식물은 봄이 오면 식물은 태동을 시작하고 새싹이 피어난다고 그랬고요. 동물은 이제 짝짓기가 시작하고 인간은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성찰을 위해서 순례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례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게 결국은 순례라는 얘기죠. 성리 순례가 이야기 틀도 순례에서 시작됐고 수레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순례라는 거죠. 식물, 동물하고 달리.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세상의 무상감입니다. 중세적 무상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시인 블레이크가 한 말 중에 소스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살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시대는 캔터버리로 가는 순례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기사 이야기였죠. 기사 이야기에서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는 이 세상의 진리를 몸소 깨우친 테세우스의 늙은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를 위로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죽는 일은 결코 없듯이 이 세상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언젠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찬 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이거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거기 있으면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600년 전에 그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성이나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인간성이나 별로 우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례자의 구성을 보면은요, 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상위 계급사이기 때문에 계층이 먼저 나오겠죠. 귀족 계급으로 볼 수 있죠. 기사. 그 다음에 기사의 그 아들이 수석기사. 그 다음에 종자입니다. 이는 방패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는 기독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두 사람 정도는 굉장히 좋게 기술이 있고 나머지 얘기 중에서 4개의 이야기인가요?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수녀 원장, 그 다음에 수녀 원장이 데리고 한 명의 수녀, 그 다음에 3명의 수도원 신부, 그 다음 탁발 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휴버트라고요. 굉장히 악랄한 방법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혀져 나갈 때 휴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곤욕을 겪겠죠. 그 다음에 교구의 사제,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멤벌부 판매자, 그 다음에 소환리, 법정에 소환하는 그런 사람이 관리죠. 그 다음 전문 지식 계급으로는 변호사, 의사, 옥스퍼드대 학생입니다. 그 다음 부르주아 계급으로 볼 수 있는 무역 상인, 길드 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파 상인, 목수, 직물 상인, 염색공, 양탄자, 제조공, 그 다음에 바스 여장부, 지주 계급으로는 시골 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 기타 보면은 선원 계급으로 선장, 그 다음에 농부, 요리사, 방앗간 주인, 장원, 청지기. 그 당시에 장원은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장원, 청지기 이렇게 됐습니다. 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류 상인의 아들입니다. 왕실의 술을 공급하는 주류 상인입니다. 영국은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이 맛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공급하겠죠. 그래서
런던에서 출생했죠. 주루상의 아들을 출생했는데 이런 백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일합니다. 알스트 백작 부인의 시동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프랑스와 전쟁에 참전하고 포로로 잡혀서 나중에 돈을 주고 이게 풀려나게 됩니다. 상당히 백이 좀 많았다는 얘기겠죠. 돈을 주고 풀려난 거 보면요.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을 다닙니다. 그리고 런던의 관세장, 그 다음에 템즈 강변의 공사 감독관으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순례자들이 가는 걸 목격하게 되죠.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산 갱내에서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상원에 묻히게 게 되죠. 초기에는 프랑스 문화권, 궁중 연회풍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시에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등 르네상스 시대 작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사회를 반영한 독창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캔터베리 이야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가 프랑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떤 영어의 체계를 세우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시의 아버지, 영문학의 아버지, 영어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런던의 영어를 예술적 시역으로 승화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테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방언으로 신곡을 작성함으로써 그 당시 라틴어가 주류였는데요. 이 이탈리아의 보급이나 통일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캔터베리 대성당은 영국 성공의 총본산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캔터베리 시에 있겠죠. 캔터베리는 켄트 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영국 런던 동남쪽이니까 약간 캔터베리는 한 85km. 켄트 지역은요. 캔터베리는 영국 런던에서 85km니까 자동차로 요즘 같으면 2시간도 안 걸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 좀 가는데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시일이 며칠 걸렸겠죠. 그래서 캔터베리는 켄트 지역에 있는 성당 도시고요. 켄트 지역은 1597년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전파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왕이 헨리 2세였는데요. 헨리 2세가 이 사람은 토마스 베케에 쓴 친구였죠. 친구를 자기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된 후에 캔터베리 주교가 된 후에 토마스 베켓이 상당히 종교적인 시각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속 재판과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이런 거는 종교 재판이지만 세속 재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재판에 사람들 아마 종교 재판을 선호하겠죠. 그다음에 왕권과 이 종교권의 대립에서 상당히 종교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가 저거 어찌 좀 제거해 주는 사람 없나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부하 기사들이 캔터베리로 달려와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1170년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173년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순례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이 캔터베리 이야기를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